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주입니다. 오늘 인터뷰 주제는요, 지역 완결형 필수 중증 의료체계 구축하기입니다. 오늘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 정용영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장 정용련입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 전공은 우리 유인혜 교수님과 같이 영상학이고, 저는 이제 세부 전공으로 복부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부 영상은 간암이라든지 대장암, 이암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또 우리 병원이 암병원이다 보니 주로 그 분야의 진료, 그리고 연구를 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병원장 맡은 지는 이제 작년부터 맡았으니까요. 2년 남짓쯤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얼마 전에 메디칼 코리아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암 특성화된 병원이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암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서울로 가셔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주로 보고 있고요. 우리 병원의 환자의 한 70% 이상은 실은 암 환자고, 네, 각종 6대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병원은 6대암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애 강자, 그리고 병상 한 개당 가장 많은 암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병원의 가장 큰 자랑은 5년 암 생존율 완치율이라고 하는데, 그 완치율이 수도권 병원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짐을 싸셔가지고 서울로 가는 것이 홍보가 더 필요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때 화순 전남대병원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음악이 있는 병원, 이제 그런 컨셉으로 병원 로비에서 연주회도 하고 그러던데요. 좀 화순 전남대병원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네.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예, 연주에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디지털 피아노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로비에 있었고, 연주회도 열렸고, 또 가끔은 디지털 피아노다 보니 자동으로 연주가 됐었고요. 그게 낡아가지고 작년에 우리 미래에셋 회장이신 최현만 회장님께서 최고급 피아노. 스타인웨이? 예, 스타인웨이를 지금 기증해 스타인웨이 주셔가지고. 있는 병원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지하에 영리홀이라고 강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강당에서 매주 화요일, 이게 매주가 아니라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음악회를 연다 해서 이화 음악회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한 30-40분 동안 열고 환자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열고 있는데요. 굉장히 직원들 만족도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프로그램이네요. 그럼 자원봉사를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조금 오시는 분들한테 교통비 쪽으로 주는데, 그 자원봉사나 다름없고요. 전대 음대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네. 지금 올해 한 10번 이상, 10번 정도 했는데요. 어렌지 해주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전남대 내에서도 이제 의대와 음대가 잘 콜라보레이션을 잘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설레임이었습니다. 네네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었는데, 이 전남대학병원은 이제 화순병원도 포함해서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리고 또 광주에 사립대학병원인 조선대병원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남대학병원, 화순 전남대학병원, 조선대병원 이런 이제 큰 대학병원들이 어떻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가는데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남대나 조선대는 감염병 지정센터에서 국가 지정병실로 바로 코로나가 되자마자 빠른 시점 2020년도 코로나가 극성화가 되고 했을 겁니다. 우리 병원은 조금 더 늦었습니다. 암 특성화 병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중증도도 높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 10월에 전남도 이제 행정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전담병실을 한 29개 정도 확보를 해서 주로는 중증 환자들 위주로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이제 전남대병원, 이제 조선대병원 이렇게가 있는데, 시내에 있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이제 일반적인 코로나 환자 진료를 일찍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화순 전남대병원은 중증 환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중증
코로나 환자만 이제 예,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네.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참고로 역할 분담이 잘 됐네요. 네, 맞습니다. pit골병원, pit골 전남대병원이 있는데 아. 원래는 관절센터입니다. 네. 그 병원에서는 2개 병상을 코로나 병실로 해서 뭐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영남 지방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환자들, 네, 코로나 환자들을 많이 받아주죠. 예, 받아줘가지고 그때 뭐 동서화합이랑 네. 뭐 키워드도 나오고 네, 아주 네. 분위기가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맞아요. 그때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급증했을 때 다 이제 그렇죠. 소화가 안 되니까 맞아요. 전국에서 사실 다 네, 받아줘서.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재력이 아니었나.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작년부터 원장님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원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로서 일을 하는 것은 다를 것 같은데, 원장님으로서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역할은 어찌 보면 교수고 또 연구 정도 하는 거잖아요. 또 학생들 교육 또는 뭐 전공의 수련인데 원장 역할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병원 전체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진료는 아무래도 그 하지 못하고 연구도 그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원장으로서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이 책에도 써져 있습니다. 네, 네. 의료. 인력 필수 의료 확보하는데 점점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간호사 확보하는 네, 것이. 맞습니다. 네. 네, 간호사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의료 인력은 뭐 서울로 많이 가고 우리나라 뭐 서울 집중화가 있다 보니 모든 젊은 사람들 또 사람들이 서울로 가잖아요. 뭐 속담에 뭐 말은 제주도 사람은 서울로 하다 보니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에 밀집된 나라입니다. 그의 여파로 많이 가고 있고 또 우리 이은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대학에 남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그렇죠, 좀. 하시는 쪽에 훨씬 네.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전남대병원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지역 중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은 그 전남대병원의 위상이 굉장히 확고하고 독보적이어서 그래도 이 사람을 구하는 거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도 타 지역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은 소아암 같은 경우는 인력이 확보돼 있어서 많은 소아암 환자들이 서울로 안 가고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다른 타 지역에 제가 뭐 뉴스를 봤더니 뭐 영남 지역의 어떤 지역은 소아암 환자들이 서울로 가서 네. 굉장히 힘들게 진료를 받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네. 그 점에 비해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병원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그 암으로 이제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어린이 병원이 따로 있으시죠? 네, 전남대학교는 어린이 병원이 따로 있고요. 암만 우리 이제 화순 전남대학교 네, 또 병원에서 따로 따르시는. 있어요. 예. 아. 그래서 화순에는 이제 영희학교라고 해서 입원한 그 소아환자를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영희라는 의미는 화순의 애 이름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여미홀도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그 전남대도 이제 다른 국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의전원 체제가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전남대는 경북대보다 늦게 시작하고 더 빨리 이제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예. 같은 국립대인데 이렇게 좀 달랐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의전으로 가냐 마냐 저희 교수 회의가 여러 차례 네. 열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 학생을 받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좀 우수한 학생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거 뭐 학교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야지 또 학교가 발전하고 네. 당연히 교수도 훌륭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늦어서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그때 정부에서 제시했던 당근은 의과대학 교수를 준다는 조건이었거든요. 의전에 빨리 가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조금 손해를 봤었고요. 또 중간에 평가를 해봤더니 의전원 학생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양성 네. 목적이었잖아요. 네네네. 뭐 의과학자 뭐 이런 거 하고. 그렇죠. 예, 의과학자도 되고 진료보다는 다른 분야에 네.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반대로 의전원이 다는 학생일수록 나이가 들다 보니 생활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료 쪽에 훨씬 치중하고 원래 취지 다양성 목적에서 부합돼서 저희 또 이제 뭐 회의를 통해서 야, 일찍 그만두자. 우리 의전원을 해서 별로 의과대학이라든지 우리 지역 의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빠른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바뀔 때 이제 그 사실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는 대표적인 이제 지역의 의대인데 전남대학교는 훨씬 더 어떤 결정을 하는데 더 신중했고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는 신속하게 결정을 전환을 하셨네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 국립대학교 병원장님들이 거의 매주 모여서 이거 때문에 회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의료 혁신 전략을 잠깐 보면 네. 필수 의료 보장이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달 체계를 정상화시키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뭐 추진 기반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립대병원 소관 병정, 즉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소관이. 이제까지는 교육부였거든요. 네. 그래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하고 보건의료 R&D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에 해서 뭐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뭐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큰 언론은 방향성은 맞은 것 같습니다만은 제일 염려한 것은 보건복지부는 이제까지 뭐 진료 쪽에 네. 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든지 R&D는 R&D를 조금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력 양성은 전혀 해보지 않은 기관이거든요. 이제 그 점이 상당히 염려가 스럽습니다. 반대로 이제 병원이 가지고 있는 진료, 연구, 교육 등을 총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잘 부각이 돼서 실제로 원하는 필수 의료 체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이제 그 부속 관련되는 걸 정책으로 국립대학이 네. 이제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뀌는데 이게 이제 총론적으로는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세부적으로는 좀 이제 좀 조율이나 뭔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상당히 세부적인 정책들을 잘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좋은 네. 정책의 안내라든지 또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보건복지부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이제 지역에 이제 국립대학병원을 이제 정점으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국립대학병원이 총괄한다. 이제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광주 전남 지역이 그 모델에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왜냐면 이제 전남대학교가 굉장히 좀 독보적인 존재이고, 이게 국립대학 하나, 사립대학 하나밖에 이제 없잖아요. 외과대학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남대학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나름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총괄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제일 잘 굴러갈 것 같은, 운영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료에서 핵심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인력인 의사, 인력. 결국 환자를 보아줄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력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막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1번 중에 하나는 그 병원에 실려가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병원이 예를 들어서 너무 낡았거나 시설이 보잘것없다면 어떤 환자도 가지 않고 예민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주 전남 지역을 보시면 강주가 전남의 가운데 정도 위치에 중앙에 그렇죠. 있나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대학병원,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 병원까지 3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각 지역에, 그래서 여순천권이라든지 목포권, 이 지역에도 충분히 어떤 어느 정도 중증 환자가 볼 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우리 이 교수님께서 네. 자세히 말씀을 네. 써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체계와 더불어서 지원이 같이 동반돼야만이 제가 보기에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장님께서 금방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는 이제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국립대학병원을 이제 서울의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지역의 대학병원 중심,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인데, 예. 이제 원장님은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죠. 이 국립대학이 맞아요. 정점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내귀퉁이, 그러니까 그렇죠.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내귀퉁이에 있는 그 이제 병원들도 그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네. 해야 이게 정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가 좀 거기까지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응급환자라는 것이 뭐,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지역에 어느 정도 중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중증보다 더 고난도의 중증 같은 경우가 전남대학교 네. 병원이나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네. 와야 되고, 그럼으로써 실제로 이 지역, 강주 전남권의 응급 의료 체계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광주 전남 전체 지역 중에 그 이제 공공 설립병원, 예. 전남대 병원이라든지 뭐 여수 의료원이 있나요? 뭐 순천 의료원 약간 이런 거고 실제로 이 네 귀퉁이에는 이제 민간 설립병원이 주로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병원들에게도 이제 지원이 있어야 예.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의료원이 숫자가 아마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순천의 가로병원이라든지 네네. 여수 그렇죠. 전남병원이라든지 네네. 뭐 목포에 있는 뭐 중앙병원, 한국병원 등 네. 그런 병원들도 네. 응급환자에 있어서는 커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할 때는 제가 아까 강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공공설립병원으로만 약간 이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원장님 말씀은 이게 그 의료원이 공공설립병원이 이제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료원이 있는 곳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없는 곳은 민간 설립병원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게 광주 전남 지역이 운영이 되고 정점에서 정말 이게 중증 환자를 이제 재빨리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의료 우리 교수님이 썼던 책에도 나왔지만 네. 의료 보장 측면에서 네.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접근이 되려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남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 중에 이제 일부가 전라남도에 의대가 없다며 전라남도에 의대를 만들어 달라 이제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지금 우리 의과대학이 원래는 강주시 학동에 있었는데 네. 화순으로 옮겼습니다. 네. 지금 주소지가. 아 주소지가 아 네, 그러면 그 전남에 있는 없는 거잖아요. 게 없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포나 여수, 순천이 계속 나오는데 그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함으로써 그 지역에 양질의 의료를 뭐 제공하자는 것이 있는데요. 제공하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그 의과대학의 졸업생들이 그 지역의 의료를 하려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자, 의과대학을 건설하겠다 하는데 한 5년. 파고 그렇죠. 최소 5년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들어와서 졸업하는데 최소 6년이 걸립니다. 네. 또 그 사람들이 병원서 수련의로 밟으려면 또 5, 6년이 걸리잖아요. 얼추 15년. 또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급증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의대를 설립해서 의사 수가 예를 들어서 20년 뒤에 갑자기 증가가 됐다. 과연 그것을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각 지역에 예를 들어 제주대 또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학생들의 약 반 가까운 수는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천 여수나 목포에 의과대학에 생기더라도 그 몇 명이 입학 지원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가 다 남아야 한다는 전제에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병원의 어떤 신뢰도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생의과대학에 병원이 그렇죠. 생겼다. 그럼 과연 순천 사람이 순천에 의대가 생겼다고 순천을 갈까? 그렇죠. 충성도가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사 정원 확정 문제는 먼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 의료 전달 시스템을 조금 개선해서 네. 보고 또 의료 보장이라고 공공성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공공성 확보된 제도를 확보하면서 같이 진지하게 우리나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리는 것이 좋은가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은
이제 요즘 의대 이제 증원이 핫 이슈인데 이제 늘리더라도 정말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늘리는 방법이 신설 의대보다는 그래도 이제 검증된 의대에 좀 더 지원을 해서 늘리더라도 이제 이렇게 검증된 데서 늘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 시간도 조금 더 아껴 쓸 수 있다. 그런 말씀.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의대에 지금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의사 정원을 늘린다면 그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훨씬 정책적인 효과가 나올 거고요. 그보다는 더 이런 필수 의료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정원을 네네. 늘리자 하잖아요. 그래서 필수 의료에 몰리게. 그렇죠. 나오는 의과대 학생들이 몰릴 수 있도록 네.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만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네. 우리 현장에서 뭐 네. 극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전공의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 수련을 받아서 지역에 남아야 되는데 이런 거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뭐 지역 의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게 충족이 될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만들기만 하면은 좀 잘 될지 걱정이다. 이제 약간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마치 발에 오줌 넣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심히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이제 인터뷰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예. 네. 뭐 북 콘서트인데 책이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해서 조금 당황스럽게 됩니다. 아니, 책에 얼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네. 네. 예, 개인적으로 뭐 책을 읽어보고 제가 이제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는 지식은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었고 또 우리 이은혜 교수님이 여러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본인이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쭉 그 책들을 아주 잘 써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암 전문으로 하는 영상학과 의사로서 상당히 공감되는 네. 이야기들이 그 사례에서 많이 있었고요. 저희 병원은 이 지역에서 많은 암 환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연속 뉴스위크지에서 시사주간지에서 네. 예, 세계 최고 암병원으로 선정이 됐고 지방에서는 유일합니다. 실은 서울에 뭐 삼성의료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또 연세대, 뭐 세브란스, 뭐 네. 아산병원, 네. 뭐 이 정도의 저희들이 버금가는 실력과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병원을 많이 아껴주시고 네. 또 사랑해 주셔서 이만한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병원 더 신뢰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네. 비판이 있으면 가감 없이 항상 해주시고 받아들이고 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고 또 신뢰를 넘어서 존경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